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만드는 김경재입니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문재인과 이승만 두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히 문재인 현 대통령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게 비교하는 게 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비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23일, 그러니까 김경수 재판이 끝난 이틀 후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문재인은 이제 끝났다. 사과는 무슨 사과냐? 사퇴가 정답이다. 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장성민 전 의원이 김경수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의 당선 무효 판결이다 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장성민 의원이 한국경제신문에 22일 날 드루킹 사건을 왜 방치했나 하는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5일 오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변명조차도 못하고 있다. 워낙 자신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26일 오늘 안철수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민의를 도둑질한 작물 정권이다.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23일 말씀드렸던 것은 대충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장성민 전 의원은 옛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구로동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그 후에 TV조선의 장성민 시사탱크로 인기를 날리던 정치평론가였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뜻을 품다가 그냥 불의에 그쳤고, 이번에도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중보다는 이번에 김경수 재판을 문재인의 당선 무효 판결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 타이틀이 상당히 탁월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구속된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당연히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김경수의 사건에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공범인지 아닌지, 어떤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야 대표는 대통령직을 가지고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을 막는 대통령의 이른바 면책 특권을 박탈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비판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성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 2017년 5월 9일 선거에서
최대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망감이 교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는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라. 둘째는 추가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를 했고요. 세 번째는 범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둘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여당 후보는 제쳐두고라도, 야당 후보가 적어도 10명 이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좀 야릇해요.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이 참으로 뻔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7년 5구 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다 이거죠. 선거에 정통성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 선거 결과로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통성이 아예 없다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하가 웃을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친구인 그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 선거, 그리고 무슨 또 당대표도 아닌데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상남도의 선거 문제를 막 아주 퍼펙트 완벽하다고 하면서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챙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자기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더더구나 그 책임자가 바로 항상 자기를 24시간 붙어서 자기가 귀를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직근 수행실장이 그 책임자인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됐네. 지사가 문재인의 오른쪽 귀 쪽에서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 귀는 먹은 겁니까? 안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아니면 이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첫째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인선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인선이 그렇다면 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경인선을 외치면서 경인선을 가자 하고 그렇게 찾아다녔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신속한 수사와 증거 보존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왜 늑장 수사가 이토록 계속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드루킹 조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존재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의 피해자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가 2017년 4월 5일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표의 왼쪽입니다. 5월 2일까지 30일 동안의 지지율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5일 사이에 조사가 다자대결 지지도 추이가 문재인 38.4%, 안철수 34.9%. 그러다가 쭉 와서 4월 15일, 16일경에는 문재인 38.5%, 안철수 37.3%. 뭐 아주 근접하죠. 1.2% 차인데 이건 뭐 그야말로 넥투넥이라 그러죠. 소수점 이하에 그냥 이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같은 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루킹의 이 작업이 막 왕성하게 시작된 그 후로부터 4월 23일, 24일에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39.8%로 오르고 안철수는 29.4% 똑 떨어집니다. 보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5월 1일, 그러니까 5월 9일 선거의 일주일 전입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39.3%고 안철수는 21.8%로 추락해버립니다. 얼마입니까? 18%에, 아니요, 그렇죠. 17.7%예요. 거의 18%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홍준표는 좀 올라가서, 그 이제 상대적으로 안철수에 떨어진 표가, 문재인 쪽으로는 가지를 않고요. 그렇죠? 문재인 쪽으로 가봤자 뭐 1% 내외니 그건 무의미하고 그 표가 거의 대부분이 홍준표에게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상정도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가 막 시작되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실망했던 중도 보수층이 안철수 지지를 철회하고 차라리 문재인을 찍지 못할 바에야 다른 거 찍자 해서 거의 이쪽부터 시작해서면 그러니까 3월 15일, 16일에 7.4%였던 홍준표가 16%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가 올라가죠. 안철수에서 떨어진 표가 이리 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억울할 만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4월 15일, 16일 사이에 붙었던 상승세, 37.3%의 상승세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크로스오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추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과 김경수 등등의 패거리들이 안철수를 무자비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신문 같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세요. 엉망으로 만들었죠, 안철수를. 하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안철수가 이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지난번 시장 선거는 어떻게 이겼지? 저는 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이 다음번 더 큰 선거를 위해서 한번 풀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시장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승부가 걸린 거니까 굉장하게 했죠. 제가 뭐 제 공치사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작년 4.15 총선 서울, 경기, 인천에 사전투표가 63대 36으로 갈렸다는 걸 제가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까지. 1점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럽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부의 선거 기획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이 폼을 잡았지 다른 데까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북도, 광주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이런 데, 경남, 부산 이런 데서도 특수한 사람에게만 몇 사람 잡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런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같은 사람 잡았겠죠. 그래서 중요하고 아주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이 턱없이 깨졌어요. 인천에서도 뭐 민경호 의원이라든가 안상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겨냥해갖고 잡았어요. 그래서 180석을 확보해 놓고 슬그머니 책임자를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물오물하고 난 부정선거 운운하지만 증거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오물오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고 180석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용케 살아남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 선거는 적당히 봐줬고,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이길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그렇게 매니플레이션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가장 좋은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를 관리하는 것, 선거 개표, 투표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성민 전 의원의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을 했어요. 장성민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해서 당신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왜 이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밝혀라. 그러니까 윤석열 아까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판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픈 비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하다는 변명 요청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선거 자체가 엉터리라는 말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9월 3일 충남 서산의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문펜 창립 총회에 참석을 해서 뜬금없이 온라인 선풀 운동을 촉구했다. 이건 뭐냐면 온라인에 댓글을 많이 올려라는 겁니다. 서운한 댓글. 근데 자기에게 서운한 댓글이라는 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댓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드루킹 김동원이가 문 대통령의 선풀운동 촉구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12일, 그러니까 9일 후에요, 경제적 공진의 모임, 이거 경공모라고 합니다. 단체 이름을 경인선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동원을 바꿔가지고 대대적인 선풀운동을 벌일 계획을 밝혔어요. 이때부터 이 프로그램 킹캡 운동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데 왜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지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느냐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사의 주범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 전 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이거죠. 당시에 서울지검장으로 엄청난 사건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장성민 전 의원은 당시 드루킹 수사를 방치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증거 부족이었느냐, 아니면 청와대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전 총장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지난번 며칠 전에도 제가 이거 맨 위에 것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201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잘못했어요. 2020년
우리 김 부장이 잘 고쳐지는군요.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구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네이버 다음을 참 다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 아닙니까? 각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서 컨텐츠 올린 것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건수가 대한민국이 저렇게 많습니다. 2397회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문제된 그 건수 사건이 54,330건이에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185회에 구글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건수가 1070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한국과 그 일본은 우선 그 인구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몇 배가 되죠? 150배 되는 200배가 되죠. 123배. 여기네. 한국 인구는 5,180만입니다.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를 해서 삭제를 요청한 구글 콘텐츠 개수가 우리가 일본의 123배나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니, 규제상품 서비스니, 선거법이니, 저작권, 명예훼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련과 선거법 관련, 명예훼손 관련 이 세 가지 항목이 정치관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 개인정보, 그러니까 뭐 했는데 개인을 잘못 썼다 고쳐라 마라 하는 것이 23,633건, 45.3%고요. 선거법 관계에서 이거 뭐 선거 위반이다,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몇 조 위반이다 고쳐라는 것이 2,499건. 그리고 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 엉터리 거짓말 모략했다 등등 한 것이 1,358건. 그래서 토탈해서 27,490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세계에서 가장 언론에 간섭을 많이 한 정부입니다. 근데 요새 또 더더구나 방송심의위원회 그 악명 높은 정영주를 또 갖다 붙여요. 그리고 엊그제 정부 그 비호에 항상 앞장서던 MBC가 지난번 올림픽 사건 해가지고 엊그제 그 대실수하는 사건 아시죠? 이 정부의 언론 홍보 정책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고서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요 표 다시 넣어주세요. 대권제 지지율. 이승만 박사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 관계에서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잘 압니다. 아주 잘 알고, 당시에 경무대 앞에까지 막 가서 이승만 하야하라, 이기봉,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해가지고, 그때 경찰들한테 총을 맞아서 경무대 앞에서 74명인가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의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박사는 유감스럽게 불행하게도 조병옥 박사 후보가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단일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투표하고 부정선거고 사실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단독 후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으로 입후보였던 이기봉 씨가 당시에 야당 후보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장면 후보에 비해서 이 개임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무리하지 않게 하면 이승만 대통령, 장면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봉 씨가 요걸 가로채려고 그냥 여러 가지 투표 부정을 최인규나 이런 내무장관을 통해서 많이 시도를 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이승만 자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밑에 부하를 잘못 둔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는 4.19 다음 일주일 후인 4월 26일 날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한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본인이 주범이거나 아니면 간접 정범입니다. 이 사건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김경수가 2년 가서 고생하고 살면 나는 모른 척하고 남 얘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사과하라는 성명 내고 사과가 무슨 사과? 내가 그랬어요. 무슨 사과를 해요, 여기서. 당연히 사퇴해야지. 그러나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혁명적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에서 조금 빨리 직을 물러나고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내각을 시켜서 옛날 이승만 물러나갔는데 허정이 과도 내각 만들어서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만큼 한국사가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시국의 중대함을 몰라요. 어이가 없어요. 특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실망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과감하게 나섰어요. 과감하게 나섰어요. 이거 적당히 어물어물하다는 안 됩니다. 난 다른 사람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니 홍준표 전 대표는 뭐 하는 겁니까? 나서야지 당연히.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들 다 모아서 공동 대응하고 그리고 공동 정부를 수립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빠서 깜빡 좀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회의도 소집하고 서로 소식을 전달해 갖고 만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후보로서는 지금 아직 미진한 단계에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인식을 하는 데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김경수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의 당선 무효 판결이다. 딱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손해의 당사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을 빼앗겨서 누구한테 도둑맞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물정권이다. 좀 표현은 좀 점잖지 못하지만 사실과 많이 부합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단일화해서 선선히 응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게 하는 것이 참 원숙하고 아름다운 정치인의 자세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저는 판도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고관대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깃발 들고 나와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 하고 나서는 건 어쩐지 껄쩍지근해요. 이게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춥고 배고프고 고생했던 사람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곤봉에 멍들고 체류탄 맞고 감옥소 갔다 오고 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했던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돈 없어서 쩔쩔 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 다 무효고 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사람 싹 모아가고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판을 좀 크게 봐가지고 원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아주 지혜로운 판단 이런 것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여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성찰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